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 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인데요. 각 단계별 특징과 마케팅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도입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크게 특징하고 마케팅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의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위에 이제 시간축과 매출축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 파란 선은 매출 곡선이 되고요. 빨간 거는 투자 곡선이 되고, 그리고 이 기수별로 특징을 매출 관점, 그 다음에 이익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경쟁사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기수별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 목표를 이렇게 기술하고, 그 다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관점이죠. POP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가장 잘 작성된 하나의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외우는 방법을 한번 보면, 도입기에는 매출이 낮죠. 그러다가 성장기에는 급속하게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이제 매출이 이제 정체되지만 매출이 최대로 일어나는 시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대체제나 경쟁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도입기에는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투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적자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성장기에는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BP 단계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이익이 최대치가 되고요. 이때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수익을 내게 되고, 그래서 성숙기에 제품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회수한 이후에 수익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매출이 감소되죠.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도입기에는 혁신 소비자, 즉 얼리 어댑터만이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에는 혁신 수요자의 영향을 받은 초기 수용자가 입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고요. 성숙기에는 이제 초기 수용자들의 그 어떤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댓글이 달리게 되면 그것을 보고 초기 다수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그걸 보고 또 후기 다수자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쇠퇴기에는 가장 늦은 후기 수용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경쟁사는 도입기에는 신규 제품인 경우에는 소수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쟁자가 이제 많아지는 증가하고, 성숙기에는
이제 카피하는 경쟁자도 생기게 돼서 최대가 되고, 그리고 쇠퇴기에는 시장이 작아진 축소됨으로 인해서 경쟁자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보니까 이 도입기에는 인지도 향상과 시장 확대가 목표가 되고요. 성장기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고요. 성숙기에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아까 성장기에 BEP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성숙기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 이후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비용 절감과 투자비를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현상을 유지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은 도입기에는 이제 한 제품, 즉 단일 제품인 기본 제품을 가지고 가격적으로는 고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수고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마진은 어느 정도만 붙여서 파는 가격 전략을 취하게 되고요. 유통은 이게 이제 유통 경로를 한정적으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촉진 전략으로는 일단은 모르니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는 제품을 이제 다양화시키죠. 그래서 제품의 종류를 확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시장 침투 전략, 즉 이제 성장기에 경쟁자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확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유통망을 확대해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촉진은 이때는 이제 광고 홍보보다는 체험을 중심으로 체험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는 제품의 종류뿐만이 아니고 브랜드를 또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키우는 거죠. 같은 성분이지만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다양한 수익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경쟁 대응 전략, 즉 경쟁자의 가격에 보다 조금 싸게 이렇게 경쟁 대응 가격을 제시하고요. 유통은 이제 기존 유통망을 유지를 하는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진은 이제 판매 촉진인데요. 이제 마일리지 혜택이라든지 뭐 원바이 원, 원 플러스 원 이런 걸 통해서 좀 고객들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판매를 유인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개발하게 되고요. 가격을 이제 많이 하락하게 많이 인하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이제 선택적으로 정해진 판로를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촉진은 최소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유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죠. 이렇다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머리에 그게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안 보고 그걸 유추해서 적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께 되고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입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뭐 강의를 할 때도 본인의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강의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은 단순히 자격 과정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 대학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박사로서 벤처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어디서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표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디서든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G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CG 매트릭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하나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략 사업 단위별로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여기 보면 퀘스천, 스타, 캐시카우, 도그 이렇게 네 가지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으면서 시장 성장률이 높은 곳을 우리는 퀘스천, 즉 이제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이 단계죠.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은 낮은, 그래서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이제 높고 그러면서 시장 성장률도 높은 거, 여기가 이제 스타 상태죠. 그래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 시장 점유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률이 정체된 것을 우리는 캐시카우라고 하고요. 이때 가장 이익을 많이 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택인데요. 이때 이제 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즉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이런 단계인데, 이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제품이나 기업의 그 흥망성쇠를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심플하게 측정을 한다. 요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 관점에서 퀘스천, 스타, 캐시카우, 도 이렇게 네 가지가 정의가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BCG 매트릭스를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면 BCG 매트릭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퀘스천, 스타, 캐시카우, 도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BCG 매트릭스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아직은 제품이 구체화는 안 됐지만은 사업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그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우리가 개발하려는 사업 아이디어가 이 단계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퀘스천 마크, 이 단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매출도 없고 또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초기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도 낮고, 그렇지만은 그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제품을 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퀘스천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 건가? 요 우측에 보면은 확대 전략, 빌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퀘스천은 확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즉, 퀘스천 단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타 단계에 우리 제품이 있을 것 같다. 즉, 시장 점유율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때는 그럼 어떤 전략을 쓸 건가? 그걸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확대 전략, 빌드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숙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캐시카우 단계인데요. 이때는 사업 성장률은 정체화되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죠.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 전략을 쓴다, 홀드 전략을 쓴다 이거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측에 보면 수확 전략, 하베스터라 되어 있는데요. 캐시카우 단계에서는 사업 단위의 그 현금 흐름이 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현금을 가장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유지를 최대한 시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그 단계는 이제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철수 전략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사업 단위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소의 그 손실을 가지고 철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 BCG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만약에 이제 구상을 할 때는 이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봤더니 이 4단계 중에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 우측에 확대 전략, 빌드 전략, 그 다음 유지 전략, 홀드 전략, 수확 전략, 하베스트 전략, 철수 전략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복합적으로 또는 단수로 이렇게 하나를 쓰든지 여러 개를 쓰든지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과 BCG 매트릭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제품 수명 주기 표를 다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캐시 BCG 매트릭스에 있는 퀘스천, 스타, 캐치카우, 독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도입기에는 물음표, 즉 퀘스천, 성장기에는 어떻습니까? 별, 스타, 성숙기에는 캐시카우,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도구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퀘스천은 시장 점유율도 낮고
그런데 시장 성장률은 가능성은 높죠. 그 다음에 스타는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높은 단계입니다. 기울기가. 근데 성숙기는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죠. 쇠퇴기는 오히려 이제 역커브인데, 이때는 이제 점유율과 성장률 모두 낮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하나의 그 질문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 분석에서 이제 세 번째가 G 매트릭스인데요. 우리는 이 G 매트릭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그 BCG 매트릭스의 그 분석이 굉장히 단순하더라 이거죠.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 시장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시장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더라. 그래서 이 BCG 매트릭스 분석의 단순성을 보완하기 위해 G는 그 맥킨지 자문을 받았어요. 그 시장의 그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산업 매력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업의 강점을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산업 매력도 안에는 BCG 매트릭스의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외에도 여러 변수들이 결합이 돼서 복합적으로 그걸 하나의 산업의 매력도라고 이렇게 수치화 시켰고요. 거기다가 사업 강점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전략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영어로는 G 스크리닝 그리드, 그리드가 이렇게 캄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그 스마트 그리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하게 칸을 나누어서 거기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스마트 그리드 이러면은 전기가 낮에는 이렇게 한전에서 사오고 밤에는 남을 때 한전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G 스크린 그리드는 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자세히 볼까요? 산업 매력도는 그 수압 분석에서 opportunity, 슬래터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비슷하게 가고, 기업의 강점은 strong, weaker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으면 수압 분석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BCG 매트릭스의 모든 요소들이 산업 매력도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강점, 즉 기업의 강점은 내부 역량, 내부 환경이라 보면 되고, 이 산업 매력도는 내부 환경이라 보면 되죠. 그 관점에서 한번 제품의 그 수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본 거죠. 한번 보면 제품의 그 강점이 크고, 그리고 산업 매력도가 높은 A, 즉 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부분은 A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 개발하는 제품이 A 영역에 있다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성장 전략을 쓴다는 거죠. 반면에 강점보다는 약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외부의 시장 매력도, 즉 시장 환경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D에 해당이 돼서 철수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강점은 있는데 시장의 매력도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B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주로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나 현금 회수 쪽에 이렇게 전략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점이 부각이 되지만 시장 매력도가 있다. 그럼 C에 해당이 돼서 투자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전략을 낼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A, B, C, D에 보면 이렇게 시계 모양 같이 이렇게 부채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BCG 매트릭스에서는 이 시장의 상대적 점유율을 왼쪽에 뒀는데, 그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부채꼴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표시를 하면서, 나머지 복합적인 거는 시장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이 시장 매력도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표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G 매트릭스를 한번 이렇게 보면 수학 분수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보면 산업 매력도와 기업의 강점을 추구를 해서 한번 수익성을 일치시키고자 고안된 방법으로 핵심 육성사업 SO, 그 다음에 현상 유지사업 ST, 약점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WO, 수학 대출사업, 이제 약점으로 시장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수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2차원 매트릭스다. 그래서 G 매트릭스는 수학 분석과 접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산업 매력도로서 G 매트릭스의 BCG 매트릭스에서 그 시장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 산업의 수익률, 이런 것들에다가 사업의 경기 계절 민감도, 경쟁 강도 등 기업 외부인 요인들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BCG 매트릭스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채 모양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업 강점 지표는 이 사업 강점을 한 3단계로 해가도 리커트 척도 한 3단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률, 가격, 원가상의 우위, 제품 품질, 자금력, 고객, 시장에 대한 지식, 기술력 등과 같이 기업 내부 요인들을 평가했다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요 강점에도 시장 점유율이 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